안녕하세요, 제스티스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사는 나라 또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러시아일까요? 발칸반도? 아니면 남미의 콜롬비아일까요? 우리나라 여성들을 제외하고 생각해보면 저는 발칸반도 지역의 여성들이 무척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는 혼혈이 많아서 그렇다는 의견이 널리 인정받고 있는데요. 발칸반도는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여 유럽의 백인과 아시아 황인의 아름다움이 모두 공존하는 곳으로 다양한 민족이 섞여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의미로 그럼 왜 발칸반도에 아름다운 혼혈 민족이 많이 생기게 되었는지 그 미모의 배경을 학문적으로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발칸반도와 아나톨리아 반도 사이에는 다르다넬스 해협과 보스포루스 해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름다운 이슬람의 도시 이스탄불이 있는데요. 이곳은 동서교통의 요충지이면서 오랜 시간 동안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선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탄불은 콘스탄티노플이란 이름으로 오랜 기간 동안 동로마, 즉 비잔티움 제국의 지배를 받아왔지요. 그런데 13세기 초 제4차 십자군 원정 때 동서교역의 이권을 노린 베네치아와 십자군 연합군이 이슬람 대신에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면서 비잔티움 제국이 사실상 붕괴하게 됩니다. 그러자 비잔티움에 속해 있던 발칸반도의 여러 민족들도 하나로 뭉치지 못한 채 분열되었고 그 상태로 약 200년을 지내게 되지요. 물론 제4차 십자군 이후에도 비잔티움은 명맥을 유지하지만 이전과 같은 강력한 힘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새롭게 발흥한 오스만 제국이 1453년 비잔티움의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면서 비잔티움을 멸망시키고 발칸반도의 패권을 차지하였죠. 이후 오스만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의 색깔을 지우기 위해서 콘스탄티노플의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꾸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1299년 초대 오스만 1세가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세운 국가로 투르크인이 지배하는 이슬람 국가이지만 다양한 민족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배계급을 형성한 국가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민족 구성을 보면 투르크인을 비롯해서 아랍인, 이란인, 쿠르드인, 아르메니아인, 몽골인 등이 모여 있었는데 심지어는 이교도인 기독교도에게도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기독교와의 공존 정책을 펼쳤습니다. 특히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교 이외의 이교도들을 밀레트라 부르는 종교 공동체에 편입하여 정교회, 유대교 신자들도 제국에 세금을 내고 충성을 맹세하면 신앙의 자유를 허용한 관대한 국가였죠. 게다가 오스만 제국은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민족을 두루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발칸반도에 사는 기독교 소년들을 이슬람교로 개종시키면서 영재교육을 실시했는데 그중 뛰어난 소년들은 나중에 고위 관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그들이 바로 술탄의 직속 부대인 예니체리가 되는 것이지요. 발칸반도에 사는 기독교 소년의 부모들은 자식이 이교도에게 끌려가는 것을 한탄하면서도 만약 미래의 아들이 성공하면 상류 지배층으로 올라설 수 있었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의 정책에 협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데요. 오스만 제국은 왜 군사 지휘권의 대부분을 쥐고 있는 황제 직속 부대를 이슬람교의 자제들로 구성하지 않고 기독교의 자제들로 구성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슬람에게 군사권을 주면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니체리는 처자식을 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군사권을 세습할 수도 없었지요. 이렇게 오스만 제국은 자신들의 종교인 이슬람 이외의 종교에 대해서도 관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렇게 해서 유럽의 기독교와 아시아의 이슬람 사이에서 많은 민족들이 섞이게 되었고 그 결과 오스만인이라는 새로운 혼혈 민족이 탄생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오늘날의 아름다운 발칸반도 여성들은 바로 이 시기 오스만인의 후예들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당시 대표적인 오스만인은 누가 있을까요? 1538년 프레베자 해전에서 유럽 연합군의 함대를 격파한 붉은 수염, 즉 바르바로스 하이레딘이 바로 대표적인 오스만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시아인으로 오스만 제국의 장군이면서 이슬람교도였던 반면 어머니는 유럽계 기독교도였습니다. 그가 오스만 제국의 민족, 종교, 융화 정책의 틀 안에서 태어난 전형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죠.
오스만 제국은 발칸반도에서 중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민족이 오가는 문명의 교차로를 지배한 근대 최대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공존 융합 정책은 제국 내에 있는 많은 민족들의 대립을 통제하며 번영을 구가하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19세기에 전 유럽이 민족주의 물결에 휩싸이자 오스만 제국 역시 그 여파로 민족 대립의 최대 격전지로 변해가면서 제국의 위용을 잃게 되었고,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 이집트, 그리스, 발칸반도 등으로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오스만 제국의 민족 통합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